결혼 15년. 저는 제 아내를 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그날 밤 제가 잠결에 깬 순간부터였습니다. 새벽 4시.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외투도 가방도 사라진 상태였죠.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새벽에 어디 나가?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운동이요? 요즘 건강 때문에 새벽 러닝 시작했어요.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날부터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외출. 돌아오는 시간은 6시 30분. 항상 샤워를 먼저 하고 아침 준비. 그리고 어느 날 아내의 손에 멍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다쳤어? 아, 이거?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문에 부딪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 그런 멍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아내는 입술이 찢어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에게도 물어봤죠. 준호야,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저도 느꼈어요. 엄마 요즘 새벽마다 어디 가시는 것 같던데. 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죠. 저는 아내의 가방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 낡은 밴드와 소독약, 누군가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손수건, 그리고 이름 모를 남자가 쓴 것 같은 메모. 오늘도 고마웠소. 덕분에 살았소. 이게 대체 뭡니까? 제 아내가 대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 일 있어? 아니요. 왜요? 그냥 당신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숨기는 거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아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새벽 3시 50분 저는 미리 일어나 거실에서 대기했습니다. 4시 정각. 아내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10초 뒤를 밟았죠. 아내는 집에서 30분 거리의 낡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뒷골목으로. 새벽의 시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쓰레기 봉투들만 널려 있었죠. 그리고 아내가 멈췄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제가 본 광경은 상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포장마차 앞에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명, 6명, 아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냄비로 죽을 끓이고 있었죠.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나? 이거 왜 이렇게 짜? 제대로 못해? 아내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죄송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그런데 다른 노인이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딴 걸 먹으라고? 꽤나 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노인이 아내에게 그릇을 던졌는데 아내는 그저 조용히 그릇을 주워 다시 담고 있었습니다. 왜? 왜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아내는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발에 상처 났네요. 제가 소독해드릴게요. 됐어. 신경 꺼. 그래도 덧나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낡은 구급상자를 꺼내 노인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제가 아플 때 저를 돌봐주던 그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 손의 멍들은 저 사람들을 돌보다가 생긴 상처였다는 걸. 저는 문득 아내가 결혼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노숙 생활을 하시다가 추운 겨울날 동사하셨죠. 제가 찾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내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었죠. 만약 그때 누군가 아버지를 도와줬더라면,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잃어버린 아버지를 저 사람들에게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몸이 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왔던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6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여보, 왜 안 주무세요? 당신을 봤어요. 네. 오늘 새벽. 시장 뒷골목. 전부 다 봤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요. 말 못해서. 미안한 건 나예요. 당신을 의심해서. 그리고 당신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말리거나 걱정할까봐.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요. 나도 같이 갈게요. 정말요? 그리고 준호도 함께 데려가요. 우리 가족이 함께.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러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해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새벽 우리 가족 셋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 새 식구들이네? 아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제 남편이랑 아들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죽을 끓이는 것도, 상처를 소독하는 것도.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줬고 아들도 열심히 따라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새벽 함께 봉사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이런, 큰일 났네. 119 불러.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몸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당신,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기다릴 텐데.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엄마, 제발 좀 쉬어요. 미안해. 너희들 걱정만 끼쳐서.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장의 노인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소.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지. 덕분에 살았소. 정말 고맙소. 당신은 내 딸 같은 사람이요. 그 거친 노인들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저와 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 관계자를 통해 지역 신문에 소개됐습니다. 새벽의 천사 가족 제목이 그렇게 붙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나섰습니다. 기부도 들어왔고 자원봉사자들도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낡은 포장마차는 새벽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급식소가 됐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노인들도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 새벽 그곳에 갑니다. 엄마, 저 대학 가면 사회복지 전공할래요. 정말? 네.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나도.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밟았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상상도 못한 비밀이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작지만 따뜻한 기적들을 통해서